가질 얘기 없으시면 바로 제 걸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제품 중에서 주방세제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알려나가고 있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방세제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 우리 홈미팅에서 이거를 별로 강조를 한 기억이 그렇게 없어요. 오래된 것 같아. 맞죠? 네. 네, 홈미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걸로 준비를 했어요. 주방세제가 DC 드랍스예요. DC 드랍스. DC 드랍스는 한 방울의 세제로 많은 양의 접시를 닦는다예요. 원래 뜻이, 원뜻이. 자, 접시를 닦는다. 우리는 접시 문화 아니죠. 오복 네. 문화잖아. 그 그릇 문화잖아요.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외국의 식기세척기랑 우리 식기세척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방식이 달라서 그래. 자, 그 뜻인데 옛날에는 이 병에 지금은 세제만, 아니, 식기만 그려있지만 옛날에는 여기 야채가 같이 그려 있었어요. 근데 이거 바뀐 거 알죠? 1종, 2종으로 구분했어요. 1종은 뭐라고 그래요? 음식물이 닿을 수 있는 거. 음식물을 2종은? 싣을 수 있는 거. 2종은? 이종은 그릇, 음식 외의 야채 걸. 세정. 음식 이외에 뭐. 음식 이외의 그릇, 뭐 그런 것들. 네, 근데 그릇 닦으면 음식 거기 안 닿나? 그렇죠. 예, 이게 법이 생긴 이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아메이 네. 홈이라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디시드랍스가.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는 희석해 쓰는 거였어요. 옆에 있는 깍으로 된 거는요. SA8 세탁세제예요. 처음부터 고농축세제였어요. 그리고 이게 63년도에 출시했어요. 아메이가 59년에 시작했잖아요. LOC로. 그리고 4년 뒤에 63년도에 아메이 홈 디시워시가 출시하면서 여기에 라인업이 LOC랑 DC랑 그 다음에 SA8 세탁세제 이렇게 라인업이 형성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브랜드가 이제 이때는 이렇게 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메이 홈으로. 네, 브랜드가 바뀐 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인가 그때 바뀌었거든요. 브랜드 네이밍만 바뀐 거예요. 아메이 홈이라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 세제군에는 실제 더 다양하긴 하지만 세탁세제군, 흡액제, 그냥 세제, 뭐 그다음에 이제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이 있고 프리워시 워낙 유명한 거 있고 그다음에 표면용 세정제 이거 말고 더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거 대표적인 거 LOC, 욕실 세정제, 연마 세정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 세제 계열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전체의 공통으로 있는 게 뭐냐면 아메이만의 독자적인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라고 해요. 바이오캐스트는 뭐냐면 바이오스와 캐스테이션의 캐스티아의 그 약자로 합쳐진 말이에요. 생명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추구하냐 세제 가지고 아메이만의 독자 개발 포뮬러로 아메이가 인정하는 마크를 갖고 있고 고농축으로 적은 양을 사용한다. 자, 고농축이 왜 중요하죠? 세제를 가지고 세제를 운반한다라고 할 때 농축을 안 해놓으면 큰 창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큰 차가 필요하고요. 그 차의 운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운반 과정에서 기름 떼죠, 타이어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세제가 일단 움직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에 농축을 해놨어요. 농축에 농축을 해놓은 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운반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 운반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환경오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생분해성이며 자, 생분해성이 무슨 뜻이죠? 바이오스 포뮬러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고요. 세제 분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예, 세제를 그냥 놓으면 날파리도 안 꼬였는데 우리 세제는 그냥 놓으면 날파리 꼬이잖아. 날파리도 꼬인다고. 생분해성 세제이면서 피부에 민감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 제품은 고무장갑 없이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예, 물론 그 물나는 느낌이라든가 다른 오염물 때문에 고무장갑을 끼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웬만하면 안 끼거든요. 저같이 깔끔떠는 놈이 안 낄 수 있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했다. 그 다음에 세이퍼 초이스라고 하는 거 이제 세제 계열 전부 다 이걸 받아 있어요. 미국 환경보호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다. 세계적인 권익기관인 미국 환경보호국의 전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여하는 세이퍼 초이스를 획득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이거는요, 안에 세제만 받은 게 아니라 겉에 있는 깍까지 다 받아놨어요. 우리가 정수기에 NSF 인증 마크를 정수기 부품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정수기 자체에 새겨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세이퍼 초이스도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받는 거고, 이제 본 얘기로 들어가서 바이오캐스트 식기세척 세정제랑 과일 채소 세정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구를 살려야 돼. 자, 식품의 유형에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1. 과일 채소용 세척제. 이게 1종이야. 2. 식품용 기구 용기용 세척제. 그리고 3. 제조 가공 장치용 세척제. 이렇게 구분돼요. 그런데 이 3번이 문제야, 3번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말통으로 파는 거 알죠? 식당들에서. 네. 예. 그거 안 씻겨지는 거 알아요? 씻겨 나가지가 않아. 얘가 가장 문제예요. 굉장히 싸요. 식당에서 그걸 선호하는 이유가 싸서 그래요. 박사님들이 써봐서 알죠? 커피숍 할 때. 예, 5천 원에 막 엄청나 크잖아. 근데 씻겨 나가질 않아. 그거 아마 지금도 한 병 우리 집에 있을걸? 거기다가 저기 락스를 타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저거에다가 예, 그릇에 딱 박혀 있는 걸 우리가 가서 이제 쪽쪽 빨아먹잖아. 숟가락도 다 그거 닦잖아. 락스까지 넣어갖고 그래서 조금 깔끔하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요. 식당 가서 밥을 못 먹잖아. 뜨거운 물에다가 숟가락을 담궜다가 다시 씻어 먹잖아. 막. 숟가락 사이사이에, 포크 사이사이에 그릇, 그 홈에 전부 다 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용 기구 용기용 세척제. 원래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었어.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방세제가 이 세제가 바이오캐스트 디시드랍스, 그냥 디시드랍스였어요. 디시드랍스였어. 이걸로 나올 때, 야, 니네 거 이걸 그릇 닦는다며 왜 그걸 갖고 포도를 닦고 야채를 닦고 브로콜리를 닦냐? 이거 뭔가 반칙 아니야? 라고 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야. 시비를 걸면서 나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사람 먹는 거를 씻는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방부제를 넣니?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방부제가 없는 거를 일종으로 하겠다였어요. 방부제가 없는 걸 일종으로 하겠다. 자, 방부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안 상한다는 소리잖아요. 자, 자연적인 것들이 상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자, 방부제가 없는 거를 일종으로 해놓고 방부제가 들어있다고 이걸 이종으로 해놓은 거야. 그런데 세척력이라든가 이걸 다 비교를 해봐요. 어린이, 그 젖병용까지 다 비교해봤거든요. 이걸 따라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쌀 씻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액 상태로 뒀을 때는 문제가 얘가 상하진 않아. 근데 희석을 하면 원래 5대1로 희석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희석을 하면 상해요. 생분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희석해서 쓴 거에 그 디스랍스 물이 있는 상태로 그냥 두고 여름에 며칠 두면은요 거기에 날파리 꼬이잖아요. 어떻게 세제 날파리가 꼬이겠냐고요. 그럼 이게 천연 세제인 거잖아. 일종의 좀 구분의 의미가 방부제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세제에서 특징 세 가지로 보면은요, 세정력과 피부 보호예요. 세정력하고 피부 보호. 알로에베라가 들어있고, 들깻잎이 들어있고, 코코넛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주방세제가 약산성이 나오는 거 알죠? 그냥 맨손으로 설거지를 해도요, 손이 뽀송뽀송해. 근데 세척은 무지하게 잘 돼요. 거기다가 향은 치즈 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생분해성이에요. 피부과 테스트까지 완료돼 있어요. 어떻게 주방 세제를 피부과 테스트까지 했겠냐고요. 왜? 손을 만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를 썼을 때 주부습진이 나았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주부습진이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주부습진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과 테스트 한다, 완료했다 이거 말고 마지막으로 고농축이야. 적은 양을 사용해도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제 동생도 그렇고 현수 씨도 그래요.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실제로 1리터가 몇 병 나오죠? 20병 나와요. 예, 20병. 전용용기에 20병. 그럼 한 병에 이게 얼마야? 11,000원짜리 550원. 주방세제가 20병이니까 한 병에 550원. 예, 550원. 550원. 엄청나게 싼 거예요.
시중에서 지금 아무리 싼 걸 가도 몇천 원이야. 요즘에 퐁퐁이 싼 걸 가도 몇천 원인데 이건 550원밖에 안 해요. 그 와중에 금방 생분해 된다고요. 그리고 기름때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집이 없어. 삼겹살집이나 가야지 있죠. 그런 때는요, 1대 3 정도로 희석해도 괜찮아. 그리고 제가 오늘도 정수기 필터 갈면서 이 소프트 버저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소프트 버저도 이게 가격대가 4,500원씩이나 하기 때문에 비싼 것 같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쓰다가, 사과가 잘 되네, 잘 되네 그러는데 시장 가면은 싼 게 보이잖아요. 네. 한 뭉치에 2,000원 하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싼 거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그걸 홀딱 샀다? 홀딱 샀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얘, 그지 같은 거 샀다. 이것 좀 갖다 줘라. 빨간 수세미 갖다 달라고. 그지 같은 거 샀다고. 왜 그랬냐면, 이거는 엄마가 쓰면, 엄마도 이제 거칠게만 쓰진 않거든요? 한 달이 가도 말짱한데, 그거 일주일도 안 가서 다 망가지더래요. 홀라당다. 그러니까 이거를 써봤기 때문에 원래 좋은 걸 쓰면 나쁜 걸로 못 가죠. 이걸 써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법이에요. 원래 주방 세제를 쓰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물이 많잖아, 주방에. 그래서 그 접시도 다 깨끗하게 건조시켜야 돼. 건조시켜야 되고, 그리고 싱크대에도 물길 남겨놓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행주도 꼭 짜가지고 드라이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수세미도 마찬가지죠. 저 걸려있는 홈이 걸어서 물 빼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눕혀놓으라는 게 아니야. 물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그래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뜨거운 물로 충분히 헹궈야 돼. 뜨거운 물에. 그러고도 불안하다 그러면은요. 원액 묻혀가지고 수세로 잘 주물른 다음에 놔둬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물른 다음에 놔두면 원액 상태로 놔두면 아까 얘기했죠. 원액은 상하지 않는다고. 다음 사용을 해봐야 일주일 정도 뒤에, 아니, 하루 정도 뒤에요. 그때 그냥 사용하면 오히려 훨씬 더 잘 돼. 그런데 우리 알고 있죠.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세제가 또 있잖아요. 우리 팀만 갖고 있는 게. 펄수. 오늘도 세탁할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함께 쓰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야채과일 세정제예요. 야채과일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주방 세제로도 야채과일 세정을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만의 특별한 점이 따로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원 상태로 써야 돼요. 원 상태로. 섞는 거 아니야. 원 상태로 써야 되는데 무색소, 무향, 무방부제, 생분해성이야. 그러니까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 들어가면 바로 상하는 거예요. 피부과 테스트 당연히 완료돼 있고 이걸 가지고 별도의 분무용기에 담아서 쓰는 거야. 이 분무용기를 사용하면 되죠. 저희 집은 이거 안 쓰고 있어요. 이 전 모델 거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원액 사용한다. 표면에 분사 세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표면에 분사해서 세정을 하는데 과일 표면에 뭐가 있죠? 농약. 농약, 코팅제. 즉 코팅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게 나라가 습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농약을 뿌려도 금방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외국에서 열대과일 들어오는 것들 거의 다 그래요. 완전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그걸 씻어내야 돼. 그래서 표면이 매끄러운 과일 및 야채 같은 경우에 분무용기에 담아서 직접 분사해가지고 문질러서 헹궈내야 되고, 그리고 작은 과일 있잖아요. 포도 같은 거. 담아가지고 담아서 흔든 다음에 시간 좀 뒀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거를 주방세제로 가능하다. 대신 주방세제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완벽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잘 못하는 게 뭐라고? 접착제, 코팅제. 그걸 못 떼낸다고요. 그런데 고기를 닦거나 생선을 닦을 때는요, 이거보다 주방세제가 훨씬 낫고, 쌀 닦을 때도 주방세제가 훨씬 나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아메이 주방세제. 식기 깨끗하고 내 피부는 부드러워야 돼요. 63년부터 있는 거야. 63년생 누가 있을까요? 전사면사님 보다 조금 박상규. 젊어. 박상규 사님 63년생이구나. 네. 큰일났네, 노인네. 노인네 큰일 났어요. 친구야. 네, 친구예요. 지금까지 이제 주방세제를 얘기를 했고요. 전봉 여사님? 아까 저기 시끄러워서 제가 그 마이크를 껐어요. 전봉 여사님 마이크 켜보세요.
네. 오늘 저 전문사님 발표하실 거 있으세요? 발언이요. 네. 아직도 바뀌시구나. DC 드랍스는 네. 제가 매일같이 쓰고 있고요. 예. 어, 저는 저 식당 일을 가끔씩 다니다 전에 했지만은 일반 펑펑을 쓰면 그릇이 아무리 닦는다 해도 그게 제대로 안 시켜갖고 맨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만져보면 미끌미끌 하거든요. 근데 우리 DC 드랍스는 찬물에 씻어도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 손으로 만져도 매끌매끌한 게 없이 뽀드득뽀드득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퐁퐁을 1년에 소주잔 한 잔을 먹는다고 하는데 기왕에 먹는 거, 쓰는 거 우리 몸에 좋은 DC 드랍스를 쓰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한참 쓰면 오래 쓴다. 이렇게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요. 가끔 이제 시비 걸고 싶은 사람 중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희석해서 쓰는 거 귀찮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 그러더라고요. 희석해서 써서 귀찮다고. 예, 예, 예.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셔요? 저는 그래거든요. 뭐이나 사람이 좋은 걸 먹고 내 몸이 건강하려면은 조금은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되고 그냥 쉽게 하는 거는 내 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다.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좋은 걸 쓰는 게 좋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희석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는 거, 쓰기 귀찮다는 건데, 사장님, 떨어졌을 때 싱크대에서 꺼내서 붓고, 물 붓고 붓는 게 편할까요? 떨어졌을 때 뛰어가서 마트에 가 사오는 게 편할까요? 물 넣고 쓰는 게 더 편하죠. 마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그쵸. 마트 20번 갔다 올 동안 한 그렇죠. 번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 네. 생각 차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귀찮다라고 하면은요, 귀찮은 포인트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귀찮은 포인트가 뭔가를. 네, 전하면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잘 들려요. 네네네네. 발표하실 거 있는 줄 알고 지금 순간. 근데 저거 DC 드랍스 쓰면서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얘기해도 되죠? 안 좋은 네네. 거. 얘기하죠. 전봉에서. 제가 지금 저 DC 드랍스 쓰고 나서 지금 고무장갑이 대자 중자가 두 개가 지금 구매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저게 아직도 썩혀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갑 사갔어요, 사갔어. 그러니까 저 사가서 그냥 버릴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 제품 중에 그까짓 거 얼마 쓴다고.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 중에 거의 전혀 안 쓰는 게 지금 혹시 누가 찾을까고 지금 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저렇게 놔두는 거 있는데 그냥 저거 지금 문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선물 줘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아니야, 그거를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하나, 네. 여기를 잘 잘라,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요. 잘 잘라가지고 빤스끈 해도 되고요. 머리끈 해도 되겠네. 머리 다 말라간다 이제. 저는 머리에 피 났어요. 왜 그랬대. 자, 그 다음에 서현승 기자님. 마이크 켜야 돼, 마이크. 네. 네. 왜요? 메이올은 일본 요구 발표하세요. 옆으로 보는 거. 지금 거울 보고 저는요. 있어. 완전히 거울 보고 있어. 저는요. 역시 우리 장이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 요 돼지 주물러. 지금 갑자기 언니가 오면서 생전 밥 달라고 안 하더니 형부랑 같이 오면서 밥 달라고 밥 줄 거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다이어트 상황이잖아요. 밥을 안 해서 반찬이 없잖아요. 근데 오다가 돼지고기 하나만 사가지고 와서 정말 콩나물 하나 돼지고기 하나 사서 요거 딱 넣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푸짐한 한상이 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저희 언니가 요리를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먹는 것만 하고 안 하는 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줬는데도 안 써봤대요, 한 번도. 근데 제가 요거 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돼 이러니까 먹어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한 그릇 샀는데 다 먹었어요. 우리 신랑이 많다 어쩌다 했는데 다 먹었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손님상 뚝딱이고 정말 푸짐한 한상이 되더라고요. 너무 지금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양념 다른 거. 고춧가루만 조금 넣으면 추가하면 끝나는 거고 맛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의 양념의 위대함을 정말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고추장, 된장, 쌈장 그리고 이런 양념장 활용하시면 손님을 언제 어디서든 손님 맞이할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맞이를 왜 해야 되죠? 집안에 손님이 들끓어야 부자가 잘 산다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집 오면 귀찮죠. 귀찮고 자꾸 뭐 집도 청소해야 되고 뭐 집도 지저분해지고 너무 귀찮죠. 근데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않고 손님 오는 거를 좋아하고 집안에 손님이 들끓어야 원래 옛날부터 부자가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온다 그러면 뭐 최소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거라도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다 그게 결국은 돈으로 돌아옵니다. 보여. 아, 와가지고 한참 고르더니 그거를 전부 다 또 사간 거였어? 돈으로 돌아옵니다. 멋진데? 수입이 짭짤한데? 친해져야 돼. 괜찮은데? 내 정수기 필터 가져가고 현금은 자기가 받고. 참. 아하. 친해집시다.